46페이지에 10번 네 이야기이고요. 로그 부등식입니다. 근데 뭐 지수 부등식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이게 앞쪽에 그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했던 것처럼 밑이 1보다 크냐 아니면 0에서 1 사이에 있느냐에 따라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판단을 하고 부등호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지 생각을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진수 조건이에요. 왜냐면 지수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뭐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고 하더라도 진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는 절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진수 자체가 0보다 커야 된다라는 사실을 계속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여기 필수제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필수제 10번에 로그 5의 로그 3의 x 값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냐면 1보다 작거나 같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좌변과 우변을 갖다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좌변에 이미 밑이 5인 로그가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이를 밑이 5인 로그를 표현해서 로그 5의 5로 나타내도록 하죠. 그러면 로그 5의 로그 3의 x가 로그 5의 5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로그 3의 x 진수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밑이 5니까 1보다 커서 부등호 방향을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5가 1보다 크냐고요? 밑인 5가 크레이지 아닙니다. 밑인 5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증가함수라서 부등호 방향을 바꾸지 않고 오케이? 그런데 로그 3의 x가 원래 있었던 로그에서 뭐가 되기 때문에? 진수가 되기 때문에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이 로그 3의 x가 무조건 뭐보다 커야 된다? 0보다 커야 되는 거다. 자, 그래서 0은 뭐냐? 다시 이 부등식을 한 번 더 풀어주기 위해서 지금 0은 밑이 3인 로그로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로그 3의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 3의 x가 그대로 있고 로그 3의 5는 로그 3의 243으로 표현되겠죠. 결과적으로 진수 범위대로 계산을 해보시면 x가 1보다 크고 243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나온 로그에서는 지금 x가 진수인데 1보다 크다 했으니까 당연히 양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무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세요? 진수가 x죠. 그래서 x가 0보다 크다라는 걸 또 생각해야 되죠. 근데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미 x는 0보다 크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이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1보다 크고 243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라는 것이 이 부등식의 해가 되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필수제 1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쪽에서부터 계속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부분인 것 같긴 한데요. x의 로그 3분의 1의 x가 로그 3분의 1의 x가 9x 세제곱보다 지금 크거나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좌변에 보시니까 지수 형태인데 지수에 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야? 로그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양변에 로그를 취합니다. 밑이 얼마짜리 로그를 취할까요? 3? 여기가 3분의 1인데 그냥 3으로 할 거예요? 그냥 3으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3분의 1로 많이 하는데 3으로 하는 게 좀 더 장점은 있어요. 왜냐면 부등호 방향을 안 바꿔도 되니까. 3분의 1로 해도 돼요? 네, 상관없죠. 근데 만약에 3으로 하면 막판에 여기는 요 로그 3분의 1의 x만 고쳐주면 돼요. 3분의 1로 할까요? 부등호 방향 반대로 가야 됩니다. 그걸 좀 조심을 해야 돼.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로그 3분의 1의 x의 로그 3분의 1의 x가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꿔서 로그 3분의 1의 9x 세제곱 이렇게 표현되는 거고 지금 여기는 요 로그 3분의 1의 x를 앞으로 떨궈 주시게 되면 로그 3분의 1의 x가 두 개가 나오니까 로그 3분의 1의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작다. 얘가 로그 3분의 1의 9 더하기 로그 3분의 1의
x 세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 첫 번째 진수의 9는요 3분의 1의 마이너스 2승이죠. 그래서 얼마? 로그 값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3을 앞으로 떨궈주면 곱하기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가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으로 이 항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로그 3분의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로그 3분의 1의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지금부터 치환할 겁니다. 누구 치환할 거냐면요, 공통으로 보이고 있는 로그 3분의 1의 x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저 위에 있는 식이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이렇게 표현될 거고, 인수분해 하시면 t-1하고 t-2 두 개를 갖다 곱한 게 0보다 작으니까 얘는 만나는 데가 1하고 2에서 만나고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결과적으로 t값의 범위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거고요. t가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x예요. 그 다음에 1은 뭐냐면 로그 3분의 1의 1. 진수가 1이면 0이 미안해요. 아니네. 3분의 1. 밑과 진수가 같으면 1이죠. 그 다음에 2는 네, 1을 밑이 3분의 1인 로그로 바꾸는 거야. 그 다음에 2는 로그 3분의 1의 제곱이니까 9분의 1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부등식을 풀어야 하는데 문제는 우리가 밑이 0에서 1 사이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왔으니까 부등호 방향의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네. 잠깐만. 왜 두 번이나 바뀌었냐면 제일 처음에 있었던 요 식의 첫 번째로 이제 밑이 3분의 1인 로그를 취해서 바뀐 거고, 그래서 그걸 롤 취해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치환해가지고 부등식까지 다 만들어냈고, 그래서 지금 t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은 건 아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x값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t를 로그 3분의 1의 x로 놓다 보니까 로그 부등식을 푸는 과정에서 밑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민소리 말대로 해야 될까 봐요. 뭐 보통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9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는데 그렇게 좀 뭔가 좀 어색해서 작은 거를 왼쪽에다 갖다 놓고 큰 거를 오른쪽에다 갖다 놓고 정리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필수예제 12번에 대한 이야기만 보시면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예제 12번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어떤 이야기인데, 자, 2차 방정식은 지금 누구에 관한 2차 방정식이냐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ax, 그 다음에 플러스 4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a 이퀄 0라고 이야기를 하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근데 이게 실근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랬으니까 뭘 이용해야 되는 거냐면 지금 판별식 이용하셔야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갖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여기. 근데 지금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마이너스 2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a니까 짝수죠. 그러니까 4분의 t. 짝수 공식. 기억 안 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기억 안 나나요? 기억나죠? 지금은 4분의 d니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시. 그러니까 원래 d가 b제곱 마이너스 4이시.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 있는 개수가 짝수인 경우에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2시. 그래서 b 프라임이 지금 저기 2로 나누는 거니까 마이너스의 1 플러스 로그 2의 a인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1 플러스 로그 2의 a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마이너스 4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a가 되고, 네. B제곱 마이너스 4 있잖아요. 네.
B'이 뭐냐면 B의 절반. 잠깐만 정리하고 가자. 우선 여기까지는 아는 것 같아요.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B가 짝수이면 B가 짝수라는 이야기가 뭐야? 2 곱하기 뭐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그럼 B가 2 곱하기 B 프라임이니까 지금 판별식 D B제곱 마이너스 4AC의 B 자리에다가 여기는 요 2B 프라임을 갖다 집어넣어 보면 이게 2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4 곱하기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D고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양변을 4로 나누면 4부터 D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똑같은 거예요. 판별식이랑. 그럼 B제곱이랑 B프라임은 똑같은. 아니죠. B는 B 프라임의 2배 한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퀄 제로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러면 판별식 D는 지금 B제곱 마이너스 4A인데 B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죠. 아, 그러면 저기 B프라임 제곱이면 그냥 B가 있으면 돼요? 아니죠. B 프라임이면 B의 절반을 써야지. 거기다 제곱. 아. 그러니까 지금은 4라서 그런 거고 만약에 6이면 D 프라임 얼마야? 제곱하면? 다르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4분의 D는 진짜로 D를 4로 나눠 놓은 것이고 이게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하면 숫자가 어쨌든 커지는데 4분의 D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그 개수들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4분의 D가 B' 제곱 마이너스 A시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1 플러스 로그 2의 A로 묶어주면 남는 건 1 플러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 4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시면 로그 2의 A 더하기 1 로그 2의 A 마이너스 3 두 개를 갖다 곱하면 0보다 작고 얘가 지금 마이너스 1, 3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요 로그 2의 A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로그 2의 2분의 1 로그 2의 A 그 다음에 로그 2의 8이고요. 이번에는 지금 밑이 2니까 1보다 크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 바뀔 필요 없죠. 그래서 A 값의 범위가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로그함수. 첫 번째 단원을 우리가 다 끝마쳤고 이제 사각함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사각함수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51페이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일 먼저 사각함수라는 개념을 다루기 위해서 몇 가지 특징적인 어떤 개념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 건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면 일반값이라는 개념이에요. 뭔지 들어는 봤나요? 그러니까 몇 바퀴 빙글빙글 돌아도 같은 데를 향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데 이제 내가 여기서 만약에 30도만큼 몸을 틀었어. 그랬더니 민소리가 보여. 근데 만약에 내가 30도가 아니라 390도를 도는 거야. 근데 이게 390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보통 잘못 말하는 애들이 연애를 하다가 난 네가 싫어졌어 막 이러면서 막 난 너한테 마음이 떠났어 내 마음 360도 돌아섰어 이런 애들 남자애들 미친 애들이죠.
돌아서긴 뭘 돌아서? 한 바퀴 돌아봤자 자기 자신 그대로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마음이 돌아서려면 180도 돌아서야 되는 거고 360도를 돌면 반 바퀴 돌고 반 바퀴 더 돌아오니까 자기 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390도를 돈다고 했으니까 390도 다시 말해 360도를 돌고 30도를 다시 더 돌면 그게 결국에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어디랑 똑같다? 30도 방향이랑 민솔이 바라보는 방향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단위가 이제 360도를 단위로 나눠지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각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동경 OP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이 표현은 내신 보면서 어쨌든 그 정말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에서 튀어나올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의 안 보게 되는 표현이고 어쨌든 동경 OP가 시초선 OX라고 불러요. 시초선은 그냥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이걸 좌표평면으로 확장시켜서 생각을 하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 원점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걸 기준선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 혹은 시초선과 이루는 하나의 각도의 크기를 알파라고 부르도록 할 때.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서 민소리를 바라보게 도는 방법이 30도 도는 것도 있고 390도 도는 방법도 있고 750도 도는 것도 있고 많은 각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각을 알파라고 부르도록 할 때 이 각도에 대한 동경 OP의 일반각 세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면은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고 n은 정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30도라고 생각을 하면 n에다가 1이라는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390도, n에다가 2라는 정수를 집어넣었을 때 750도. 이러한 각도들을 하나씩 나타내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저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따 튀어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호도법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만 물어보자. 옛날에 초등학교 다니면서 그 각도기 쓰는 법 배웠죠. 그 각도기가 막 이렇게 약간 반원 모양으로 만들어져가지고 여기에 뭐 기준점을 해가지고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있잖아. 그래서 뭐 이 각도기를 가지고 여기가 30이라고 써져 있어가지고 그 각도기를 종이에다 대고 이걸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이 뭐 30도라고 읽어지면 30도라고 우리가 불렀죠. 왜 그렇게 불러요? 그걸 왜 30도라고 읽어야 되죠? 선생님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 민소리를 내가 왜 민소리라고 불러요? 이름이 민소리니까 그렇게 부르는데 민소리 이름이 민소리인지 다른 이름인지 모르는데 처음에 상담을 왔을 때 어머니가 이 아이는 민소리예요 라고 얘기를 해줬으니까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 똑같은 거야. 호도법이라는 게 있는데 누가 정의를 내렸어. 어떤 수학자가 야 이거 이렇게 부르도록 하자. 그러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각도를 계산하는 수학자들이 주로 사용을 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실은 초등학교 때 배웠던 60분법이라고 불리는 1도, 2도, 3도 이렇게 각도를 재는 게 더 일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뭐 이렇게 공학이나 수학에서는 사실은 오늘 배우는 이 라디안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걸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냥 따라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라디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단위를 정의를 할 건데 어떤 걸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요. 반지름이 있고 호가 있어서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R인 부채꼴에 있어. 그 부채꼴에 반지름도 그리고 호의 길이도 모두 R인 부채꼴이야. 어떤 거냐면 뭐 대충 이렇게 생긴 부채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이만큼이 반지름이죠. 얘도 역시 반지름이죠. 그 다음에 이만큼의 길이, 물론 이게 직선은 아니고 곡선의 길이를 계산해야 되는데 곡선 길이 계산하는 것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고 어쨌든 그렇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했을 때 이 호의 길이도 다시 뭐가 되는?
R이 되는. 반지름도 호도 모두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그러니까 여기는 이 부분의 각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이랑 다르면은 못 써요? 아니요,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때는 1라디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 민소라 이거 봐봐. 초등학교 때 이게 음료수 한 캔이야? 아니 캔 아니구나. 한 병이야? 병. 이게 뭐라고 부르니? 한 통? 한 세트? 하여튼 뭐 그거 한 개야? 한 개야? 음료수 한 개야?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몇 개가 더 넣어줬으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하잖아. 그것처럼 1라디안을 기준으로 이거의 2배면 2라디안, 3배면 3라디안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우선은 정의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모두 R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가 1라디안으로 정의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그러려니 합시다. 그게 1라디안이에요. 그리고 그 라디안이라는 단위를 이제 많이 사용을 할 건데 며칠 전에 그 고등학교 3학년 애들 모의고사를 나눠줬잖아, 학교에서. 그래서 봤는데 거기에 1라디안이라는 용어가 나와서 10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갔대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속이 터져가지고 그걸 몰라가지고 이러니. 어쨌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고3도 잘 몰라요. 나중에는 이게 약간 공식처럼 그냥 갖다 써버리니까. 아까 위쪽에 시초선이랑 그 동경이라는 말을 잘 안 나온다 그랬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야. 어쨌든 그게 1라디안이다. 그리고 이러한 라디안을 기준으로 해서 각도를 나타내는 방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호도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저는 호도법은 배웠는데 네. 라디안은 안 배웠어요. 근데 왜 그거를 안 배웠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뭐 배웠을 수도 있고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라디안이 생략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 봐봐. 그러면 호도법은 배웠으니까 아마 파이가 몇 도니? 그래 180도. 만세. 주식교육 만세. 근데 파이가 뭐야? 되게 웃기다니까. 파이가 3.1415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숫자잖아. 근데 그게 왜 180도야? 거기에 사실은 라디안이라는 용어가 생략돼 있어서 그래. 자, 우리가 앞쪽에서 로그 배웠죠. 로그들이 되게 많은데 로그 10의 라지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상로그라고 부르죠. 그리고 저렇게 표기 안 하고 귀찮으니까 로그 n이라고 써버리죠. 맞습니까? 단위를 떼주는 거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통용적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떼는 거거든. 라디안도 마찬가지인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그 60분법에서는 1도, 2도 할 때 각도 안 떼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 사실은 뭐가 더 중요하다? 호도법이 수학에서 더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왜 파이가 180도냐? 3.1415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각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파이 라디안이 180도가 되는 건데, 자,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게요, 각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옛날에 초등학교냐 중학교였던 것 같아.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식 중에 뭐가 있었냐면 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호의 길이는 비례한다라는 거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그게 비례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피자 먹을 때 기억나. 그 피자 먹을 때 한 조각 하면은 이 호의 길이가 동일하잖아. 이해되죠? 현의 길이는 비례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이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랑 호의 길이가 비례하거든. 근데 지금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그런 녀석들 중에 만약에 반지름도 R이고 호의 길이도 R인 그러한 부채꼴이 있다면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1라디안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1라디안일 때 호의 길이가 R이야. 근데 우리가 아는 제일 큰 부채꼴을 생각해보자. 이 원 아니에요? 원도 하나의 부채꼴인 거지. 그럼 원은 중심각의 크기 몇 도야? 360도.
360도일 때 호의 길이가 얼마야? 사각형 전체 다잖아. 호의 길이가 둘레 길이죠.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원의 둘레 길이는 뭐죠? 2파이 r. 아이고 있죠 이거. 비례식이 나왔습니다.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죠. 그래서 r과 360도를 갖다 곱한 게 2파이 r에다가 1 라디안을 갖다 곱한 거랑 똑같네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계산을 해 보시면 양변을 우선은 2로 나눠요. 그럼 여기가 180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r이 보이고 r이 보이니까 날라요. 그러니까 파이 라디안이 몇 도가 되는 거다? 180도가 되는 거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그 1라디안이 대충 몇 도냐면 52점 몇 도거든. 그래서 그 1라디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니까 1라디안은 양변을 파이로 나눠서 파이분의 180도가 되거든. 이때 여기 분모에 있는 파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3.1415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녀석이에요. 그래서 180도라는 그 숫자를 3.14 얼마로 나누면 52점 얼마가 나와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호도법을 아마 배웠을 거고 라디안은 뭐 배웠을 거고 그냥 이제 잊고 지나갔을 수도 있는데 잊어도 상관이 없는 게 대부분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고 나면 선생님도 그냥 이것만 기억하라고 할 거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파이 라디안은 180도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 각도의 관계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60분법하고 그 다음에 호도법이 가지게 되는 관계를 나중에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각도가 0도, 30도, 45도, 60도, 90도, 180도, 270도, 360도 정도의 각도를 우리가 라디안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기준으로 잡아서 생각할 거냐면 180도는 파이. 아까 라디안이라고 했죠. 생략 가능하니까 안 쓰는 겁니다. 그러면 360도는요? 2파이. 90도는 2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다 파이가 180도라는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예요. 45도는 4분의 파이. 30도는 6분의 파이. 0도는 0. 270도는 2분의 3 파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그냥 몇 가지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필기해놓고 문제 몇 개만 풀고 오늘은 우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으로 넘어가서 57페이지를 보시면요. 필수제 1번부터의 문제를 풀어낼 건데 다음 중 각을 나타내는 동경이 제3, 4분면에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3, 4분면에 있는 거를 고르라고 했는데 이렇게 좌표평면에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1번에 보시면요. 570도가 있습니다. 근데 570은 너무 커요. 570은 뭐랑 똑같냐면 일반각의 관점에서 보시면 360도를 빼거나 더하거나 해서 동일한 이제 위치를 만들어 줄 수 있죠. 그래서 360도를 빼니까 몇 도? 210도. 210도는 180도에다가 30도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지금 어디를 기준으로 가는 거냐면 X축의 양의 방향이 기준이니까 570도는 210도랑 같아서 180도에다가 30도를 갖다가 더해서 만들어준 부분이다. 그러니까 얘는 3, 4분면에 위치하는 게 맞겠네요.
두 번째 870도입니다. 그 870도는요. 360도씩 두 번을 빼면은 720도를 갖다 빼는 거고, 그래서 870에서 720을 갖다 빼면은 150도가 되는 거고, 150도는 90도에다가 60도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기준선에서 90도에다가 60도를 갖다 더하니까 이사분면에 위치하게 되겠네요. 얘는 틀린 말이고요. 세 번째 1560도. 얘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좀 갖다가 뺄게요. 360에다가 4를 갖다 곱하면 1200에 240 갖다 더하는 거니까 1440도죠. 맞습니까? 그래서 1560도는 1440을 갖다 빼고 나면 120도가 되겠습니다. 120도는 90도에다가 30도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또 3, 4분면이 아니다. 틀린 말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번 마이너스 750도는 360도씩 두 번을 더하면 720도 갖다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0도가 되죠. 맞습니까? 마이너스 30도 여기 아닌가? 마이너스니까 지금 돌리던 방향이랑 반대로 가면 돼요. 이제 우리가 그 동경 돌아갈 때 방향은 이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마이너스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는데 4, 4분면에 위치하고 있다. 마지막 5번입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610도니까요. 360도에다가 5를 갖다가 곱해 주시면 1800도가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 1800도를 갖다가 더 하시게 되면 190도가 되고, 190도는 180도에다가 10도를 갖다 더해서 만들어주면 되는 거니까 얘가 몇 번이냐면 5번이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3, 4분면에 이 녀석도 위치하고 있으니 제 3, 4분면에 동경이 위치하는 각도는 1번과 5번 두 가지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케이? 필수제 2번 하기 전에 잠깐 3번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게요. 필수제 3번.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이건 뭐 하면 되냐면 민수를 잘 알고 있는 이것만 갖다 쓰면 돼요. 파이가 몇 도? 180도. 그래서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야. 8분의 3파이가. 물론 이제 처음에 50도라고 써져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그 두 개가 같냐고 물어보는 거니까 우변에 있는 8분의 3파이가 과연 50도가 되는 것일까? 그러니까 8분의 3파이는 지금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건데 그걸 60분법으로 고쳐보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파이만 뭐로 고치면 된다고? 180도. 그럼 얘는 8분의 3에다가 180도를 갖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변을 4로 나누면 얘는 2가 될 거고 여기는 45도가 될 거고요. 뭐 나눠보시면 택도 없는 값이죠. 50도는. 틀린 말. 두 번째 니은 6분의 5파이가 150도가 되겠느냐. 파이에다 마찬가지로 180도를 갖다 집어넣는데 180을 6으로 나눠주면 30이니까. 맞아요? 계산하시면 150도가 되는 게 맞는 말이네요. 오케이? 근데 원래 네. 6분의 1 사이에다가 네. 180도 곱하는 거 아니에요? 6분의 5에다가 파이분의 180도를 갖다 곱한다? 그게 뭐냐면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그래서 양변을 파이로 나누면 1 라디안이 파이분의 180도죠. 그래서 지금 6분의 5 파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6분의 5 파이라는 상수에다가 1 라디안을 갖다 곱한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1 라디안을 파이분의 180도로 바꿔주는 거니까 지금 6분의 5 파이 곱하기 파이분의 180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그거는 60분법을 고칠 때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방법은 라디안을 60분법으로 고치는 이야기고 똑같은 거죠. 근데 무조건 관계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 이제 12분의 11파이는 12분의 11 곱하기 180도고요. 180도를 12로 나누면 15도죠.
네, 그래서 11 곱하기 15도가 될 것이고, 그래서 갖다가 계산하시면 165도가 된다라는 디귿 상황은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리을입니다. 3분의 2 파이는 3분의 2 곱하기 180도고 180을 3으로 나누면 60이니까 120도가 되겠죠. 리을도 맞는 말. 미음 4분의 7 파이는 4분의 7 곱하기 180도가 되고 180을 4로 나누면 45가 되니까 7 곱하기 45도가 되고, 오케이? 그럼 얘는 계산하시면 315도가 되니까 미음도 맞는 말. 그 다음에 비읍은 5분의 4 파이인데 얘는 5분의 4 곱하기 180도고 180을 5로 나누면 5, 35, 30, 5, 6, 30. 그래서 4 곱하기 36도 4, 32, 120, 6, 4, 24. 그러면은 얘가 144도가 되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거기까지가 필수예제 3번까지 이야기였고요. 마지막 한 번, 필수예제 2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필수예제 2번은 뭐냐면요.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격이 아니라 동경입니다.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알파를 나타내는 동경이 존재할 수 없는 사분면을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이라는 게 이걸 수도 있는데요. 얘가 그 일반각의 개념 때문에 몇 바퀴를 돈 다음에 일로 이렇게 온 걸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알파가 제1사분면의 각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법은 0도보다 크고 그 다음에 90도보다 작은 세타라는 각도에 대해서 알파라는 각도를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세타, 이렇게 일반각의 개념으로 표현을 해주셔야 되고, n은 정수입니다. 그랬을 때 3분의 알파가 어디에 존재하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3분의 알파는요, 여기는 요식을 3으로 나누는 거니까 120도 곱하기 n 더하기 3분의 세타가 되고요. 3분의 세타는 0도, 그 다음에 30도, 그래서 3분의 세타가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거다. 오케이? 그러면서 n은 정수라는 게 그대로 유지가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넣어볼 수 있는 제일 간단한 정수는 뭐냐면 0이에요. 여기 자체가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그때의 3분의 알파는 뭐랑 똑같냐면 3분의 세타랑 똑같은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 n에다가 0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다가. 오케이? n이 계속해서 정수인 게 그대로 타고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n에다가 1이라는 정수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알파가 120도 플러스 3분의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n에다가 2를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알파가 240도 더하기 3분의 세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3분의 알파가 360도 더하기 3분의 세타가 되는데, 360도는 그냥 한 바퀴잖아. 그럼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그냥 3분의 세타랑 똑같아져 버리지. 근데 3분의 알파가 3분의 세타가 된다는 건 이미 1번 케이스에 나와 있는 거니까 3인 거 계산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4인 것도 5인 것도 6인 것도 그런 식으로 결국 3개가 반복돼서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n이 0일 때 3분의 알파는 3분의 세타는 0도보다 크고 30도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몇 사분면이 되는 거냐면 제1사분면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이 1일 때 3분의 알파가 120도 더하기 3분의 세타인데 여기다 120도를 갖다 더하면 120도 더하기 3분의 세타
150도. 그래서 120도보다 크고 150도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제 2사분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240도를 갖다 더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여기다 240도 더하시면 240도 플러스 3분의 세타 270도니까 이게 몇 사분면이냐면 제 3사분면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3분의 알파는 n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1사분면일 수도 있고 2사분면일 수도 있고 3사분면일 수도 있지만 어딘 불가능하다? 4사분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게 여기 나오는 필수적 2번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했고요. 숙제는요. 오늘 집에 가서는 그 앞쪽에 설명했는데 안 된 7개인가 있거든요. 문제. 그것만 딱 하고 자고 내일 6시에 와서 그 지수함수, 로그함수 연습 문제 개념편에 나눈 거 하고, 네, 개념편에. 그 다음에 유형편 교재에 지금 오늘 푼 문제가 우리가 6개거든. 그럼 거기에 따라 18문제가 있으니까 클리닉 시간에 그거 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정리하고 진도 나가는 걸로 합시다. 오케이?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